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국토소유위원이라 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체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어떤 딱 잘라버리면 실제로 저희가 소위를 한다고 해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증금 이 반환 채권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국토부 입장이 끊임없이 견지된다면 제가 장담컨대 소위에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 대체 토론을 하게 된 건데요. 하여튼 장관님께 좀 물어볼 게 사실 제가 아까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우리 채권 채무 그러니까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권리 관계에서는 국가가 뭔가 대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일종의 대의 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라고 확언을 하시던데 그런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임금 채권은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가요? 사인 간의 채무죠. 네.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차당금 제도가 있죠. 임금 채권 보장법이라는 법이 네. 일종의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차당금 을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금의 형태로 일단은 내고 그런 것들을 대변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민생 사안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같은 거 하지 말고 소액 채당금은 그냥 빨리 주자라는 소액 채당금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인 간 채권 채무 관계면 어떤 제도, 어떤 공공의 개입 여지도 없다라고 딱 자르는 게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원의 성격, 그리고 그 계약 관계의 내용, 그리고 그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입법도 하고 그렇게 국민 삶을 보호하라고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근데 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이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은 국가가 절대 손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저희가 무슨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저는 그게 법 원리상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 현실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얘기가 다르죠. 검토를 바로 저희 국토위가 국민의 대표자들로서 지금 이 특별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수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니까 아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논의의 폭을 좁혀버리지 말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에서 충분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도들이 구성되고 그런 것들이 입법화가 되면 정부도 당연히 수용하고 집행할 그럴 의사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증금 반환 채권 절대 매입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일부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원래 한 8천 됐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거 제하고 나니까 한 5천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케이스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부라도 그 5천에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정부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뭐 그게 어떤 뭐 그게 자산관리공사가 됐든 허가가 됐든 그 일부를 매입하고 그 평가 금액만큼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처리를 해줘도 사실은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 때문에 겪는 엄청난 고통과 소송하면서 겪는 엄청난 그 고통과 이런 것들에서라도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야 이건 사기 피해니까 하나도 안 해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그런 종류의 인수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아예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호섭 의원님의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캠코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을 제시한들 지금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기보다는 더 큰 혼란을 일으키겠다라는 게 저희의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랑 좀 이제 달라졌는데 그게
더 큰 혼란일지 실제로 작동 가능할 건지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소위에 제공하시고 우리가 소위에서 그 시뮬레이션이 타당한지 더 이 부분들이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들을 구제하고 아니면 구체적인 금액에 의한 완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법적인 안정성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뭐 소송 가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축하는 효과라도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충분히 수용하고 집행. 별 의사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는 정부 합동으로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 법안까지 다 검토해서 현재 원칙과 우리가 앞으로 소위에서 좀 현실성 있게 다듬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조섭 의원님에 대해서 캠코 매입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제가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본들 지금 우리 우리 피해자들부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뭐 상상도 하기 싫은 부분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논의가 멈춰져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저희가 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